예, 오늘은 약간 독특한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플란-마이어 커브는 생존 곡선을 그려주는, 특히 센서도 된 자료를 잘 표현해주는 좋은 커브로 알려져 있고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도 있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텐데 그거를 같이 잠깐 공부해보고 제가 생각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을 한번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성심병원의 김지형입니다. 카플란-마이어 커브를 그리게 되면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쭉 지내다가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그 이벤트만큼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생존 곡선이죠. 한 명이 있다가 중간에 사망하게 되면 떨어지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가다가 이제 센서도 된다, 센서도 됩니다. 중도 절단이 되죠. 절단이 되면 그 그래프는 계속 이어집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이어지다가 다른 사람의 이벤트가 발생할 때 아래로 떨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벤트가 발생할 때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자료를 그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벤트가 많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이 그래프 노란 부분이 이 한 사람이 사망이 아니라 점차 그 이벤트가 발생하는 정도로 생존 곡선이 떨어지는 걸로 발현됩니다. 예, 괜찮은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그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은 중도 절단 자료는 그 끝점을 향해서 쭉 직선을 그어서 쭉 내려가도록 하는 곡선을 그리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만약에 또 절단이 나중에 된 경우는 나중에 이렇게 쭉 꺾어지고 먼저 된 경우는 이렇게 완만한 경사를 그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아까 말한 듯이 그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중도 절단된 자료가 짧게 있고 또 길게 있고 그 사이에 또 이벤트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 그래프들을 합쳐서 이렇게 그리는 것이 제가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카플란-마이어 제안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카플란-마이어 곡선을 그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쭉 가다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폭이 약간 더 많게 되는 거죠. 1보다 더 많게. 그러다가 다시 또 쭉 가다가 중도 절단이 되면 이 커브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가다가 다른 이유가 생겨서 다시 그 이벤트 발생하면 쭉 떨어지게 되고 이벤트 발생 없으면 계속 쭉 이어지는 식으로 구성되겠습니다.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제가 골랐던 자료는 이런 제목을 갖고 있던 카플란-마이어 커브에 대해서 그냥 설명해주는 논문이 아니라 2010년도에 나온 어떤 논문인데 그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요 또 F 띵띵된 여기에 바로 이제 중도 절단됐다는 표시고요. 이걸 이용해서 카플란-마이어 커브를 그려봤습니다. 예, 잘 보이십니까? 어떤 거냐면 이 빨간색은 뭐냐면 중도 절단된 자료가 다 모두 이벤트가 발생했다. 다 사망했다고 가정한 그래프고요. 요 위에 있는 연두색 그래프는 중도 절단된 자료가 모두 끝까지 다 생존했다고 가정한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요 파란색 그래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카플란-마이어 그림입니다. 한번 자세히 볼까요? 자,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 초창기에 센서도 된 자료가 없을 때 그냥 이벤트 발생했을 때는 이 세 커브가 다 똑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다 여기서 한면 센서도 된 자료가 절단된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카플란-마이어 커브는 쭉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다시 이벤트가 한 명 발생하게 되면 여기서는 뚝 떨어지는데 한 명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떨어지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약간 곡선이 두 개의 곡선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쭉 이어지는 이 곡선은요, 계속 이벤트는 발생하지 않고 절단 자료만 계속 발전 게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데 결과적으로 카플란-마이어 커브는 계속 떨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됩니다. 지속 쭉 되다가 이제 드디어 여기서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여기 연두색 그래프는 이벤트만 표시한 그래프예요. 이만큼 하나가 떨어졌는데 카플란-마이어 커브는 하나 이상으로 뚝 떨어지죠. 왜냐하면 그 사이 중도 절단된 그들의 이벤트를 보여주기 이제 합쳐져서도 그렇습니다. 다시 또 이벤트가 하나 더 발생했습니다. 이벤트 발생하니까 이번에도 하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중도 절단된 것을 반응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또 한 명의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이벤트가 한 명 발생했는데 역시 여기서도 한 명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뚝 떨어지죠. 즉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그래프는 하나씩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이벤트 모두를 반영해서 떨어집니다. 이 사이에는 이벤트 하나 있고 다시 또 중도 절단된 게 없었어요. 다시 이벤트 발생되는데 그때마다 떨어지는 그런 식의 그래프를 보입니다. 즉 중도 절단된 것이 여러 개 있을수록 그 다음에 그 하나는 중도 절단된 것뿐 아니라 그 이벤트뿐 아니라 중도 절단까지 다 같이 반영해주는 그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운동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성격이 비슷해요. 여기서 중도 절단된 거는 여기 한 건 있고 여기 한 건 있죠. 여기도 한 건 있고. 근데 중도 절단된 것들에 대해서는 카플란-마이어 커브는 이제 반영을 해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만약에 마지막 이벤트 발생하지 않으면. 즉,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카플란-마이어 커브를 그게 되면 전체적으로 생존 곡선을 위쪽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존 곡선은 연두색보다는 아래쪽에 그리고 빨간색보다는 위쪽에 있을 겁니다. 중도 절단된 자료가 모두 사망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모두 생존한 것도 아니니까 그 사이 어딘가에 있었겠죠. 중도된 자료들은.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어야 될 건 맞는데 특별히 이벤트가 많지 않은 경우 또는 센서드 된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이 카플란-마이어는 그럴수록 더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방법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됩니다. 자세히 보이지는 않겠지만 좀 확대해 볼까요? 네, 보면 뭐 자세히 안 보시겠죠? 여기서는 이제 한번 여기 이벤트 있었던 그 자리고 중도 절단된 자리고 이게 쭉 경사가 약간 완만한 경사 생기고요. 다시 또 중도 절단 될 때마다 그때마다 완만한 경사가 한 번씩 더 생깁니다. 쪽쪽쪽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이벤트는 이벤트 요 떨어지는 가리는 딱 한 칸입니다.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이죠. 잘 보이지 않으실 것 같아서 합쳐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쳐서 그러니까 그래프를 합치다 보니까 약간 좀 오버랩이 좀 정확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충분히 이해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같이 내려오다가요. 여기서 하나 중도 절단이 발생했습니다. 중도 절단이 발생하니까 카플란-마이어 커브나 생존 커브는 그냥 생존했다고 치는 커브는 다 쭉 이어지는데 제 커브는 제가 그렸던 커브는 여기서 다 꺾여서 한번 쫙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여기 탁 떨어지죠. 그때 저희 커브는 항상 1만큼 떨어집니다. 왜냐면 이벤트가 1이 발생했으니까. 그러다가 중도 절단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마다 커브가 조금씩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다가 여기서 이제 차이를 보는데 어, 여기서 이제 모두 생존했다고 치는 거, 중도 절단이 생존했다고 치는 것은 한 칸 떨어지죠. 그런데 아까 봤듯이 카플란 파이 커브는 한 칸 플러스 몇 개 더 떨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중도 절단된 자료들의 값을 반영해 줍니다. 근데 제 커브는 그냥 무조건 한 칸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중도 절단된 자료 값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또 하나의 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카플란 마이 커브는 또 하나가 아니라 갑자기 막 팍 떨어지는 거죠. 근데 제 건 역시 한 칸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요 사이에서 이미 중도 절단된 자료 값이 반영이 됐고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사이에도 그 사이에도 여태까지 중도 절단된 그 여전히 같은 경사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한 칸만 떨어지죠. 다시 그 다음 그래프도 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도 절단된 데 계속 반영해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카플란-마이어 커브는 다시 또 하나 떨어질 때 다시 또 한 칸이 아니라 여러 배수만큼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것은 중도 절단된 개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역시 한 칸만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중단된 다른 게 한 번 더 발생이 되면 그 생존했다고 치는 커브는 계속 이어지지만 저희 커브는 다시 또 한 번 더 꺾어지는 각도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떨어지죠. 다시 한 명의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저는 역시 한 칸이 떨어지고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되면 제 커브는 거의 마지막 생존 이 자체를 지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갈수록 생존이 떨어져요. 그리고 중도 절단된 자료들도 결과적으로는 점점 해서 생존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곡선이 제로를 향하게 되는 것이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딱 이 커브를 그리는 똑같아지지 않지만 어쨌든 좀 더 이쪽으로 더 가까워지는 쪽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이벤트가 없었다고 생각되는 자료, 모두 생존했다 치는 자료들은 가다가 점점 위쪽으로 올라가죠. 근데 카플란 파이프 커브도 점점 이쪽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카플란 마이 커브보다 카플란 마이 커브는 너무 생존 곡선을 올리고 있다. 위쪽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해주고 생존율이 많다고 보여주게 된다. 특별히 이벤트가 적고 그 결집된 자료가 많은 경우에, 결집된 자료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절단된 자료가 많다는 것은 이제 잘 조사했는데도 이제 뭐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기도 있겠지만, 뭐 이제 경쟁 위험이 있다든지 또는 이제 뭐 우리가 추적 소실이 된 경우가 많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중도 절단이 많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팔로우 기간이 되게 긴 경우는 그리고 중도 절단이 많아지죠. 그런 경우에는 카플란 마의 커브에 뭔가 개선점이 필요하다. 그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걸 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 제 커브가 더 좋다는 뜻보다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카플란 마의 커브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의 개념, 카플란 마의 커브가 어떻다,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또 이거를 엑셀로는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R이나 이런 걸로 그릴 수가 없거든요. 예, 이거는 엑셀입니다. 엑셀로 제가 만들어 본 거거든요. 엑셀로 만든 건데, 이걸 이제 이렇게 타임과 각각의 이게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이제 그 중도 절단이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뭐 이거를 이렇게 110에서 만약에 중도 절단된 것이 진짜 사망이었다고 치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곡선이. 이런 식으로 곡선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엑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좀 힘들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 커브가 괜찮다 그러 생각이 되신다면 R이나 다른 방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의 도움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